주제를 보니까 EV 전쟁 다양한 주제들의 참전이라고 주제를 뽑아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준비하신 내용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네. 저 이제 이 방송에 이제 나오나 이게 PPT가? 그럼요. 화면 바로 나옵니다. 예.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EV 전쟁 다양한 주체들의 참전. 이 저희가 이 겉표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살벌하죠. 우리.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전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이제 우리 에디터분한테 아주 심각하게 좀 넣어달라. 특별히 부탁하셨습니까? 그럼요. 네. 제가 골랐습니다. 이거. 잘 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화면이. 뭔가 네. 치열하다는 그쵸, 그런 그쵸. 뉘앙스를 좀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처음에 좀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지금은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놓은 지가 이제 거의 한 3년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큰 그림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유튜브에서 저를 보신 분은 저 친구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랫동안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했었고요. 네. 자동차가 언제부터인가 플레이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뭐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연결. 우리가 5G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위성 통신으로 연결되는 모든 걸 이제 이 커넥티비티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V2X라고 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사물 인터넷처럼요 다 연결돼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그래서 그게 C입니다. 자, 요거 하나 있기 때문에 A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좀 뭐 얘기가 많죠. 뭐 레이더를 써야 되냐, 라이다를 써야 되냐, 아니면 카메라만 쓰냐, 뭐 그래서 그다음에 클라우드에다가 뭐 AI를 넣어야 되냐, 뭐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A만 하더라도 드릴 맛이 너무 많고요. S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납작 엎드려 있지만 우버, 리프트, 디디 추싱, 그랩 뭐 이런 우리 모빌리티에 관련돼 있는 이제 라이드 헤일링 업체들 이 업체들도 뭐 엄청났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설명드릴 일렉트리피케이션 즉 전동화 이건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ESG에도 핵심 화두입니다. 네. 자, 요 네 가지만 하더라도 이게 자동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복잡해 보이지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네. 사실은 자동차가 어떤 하나의 뭐랄까 매개체인 것 같고 맞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 자동차 하나로 응집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전화기가 더 이상 아닌 것처럼 자동차도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더 이상 자동차 이동 수단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것만 말씀드리고 가도 좀 바로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왜냐면요. 친환경이라는 아젠다는요. 2050년도에 탄소 제로입니다. 이게 왜냐면 각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전동화라는 거는 100년 동안의 내연기관을 결국 배터리와 모터로 전환시키자라는 작업이에요. CO2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하나의 큰 아젠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DT라고 부르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네. 디지털 대전환. 여기에 대한 부산물이 여기 말씀드린 커넥티비티. 모든 게 디지털 돼야 통신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ABCD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자동차의 그러면 파생 결과들은 뭐냐? 자율주행. 그다음에 초연결된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혜택들 아니면 이 교집합에 딱 들어가 있는 게 모빌리티예요. 그렇죠. 모빌리티는 이동 전반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요소 기술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코어 테크놀로지들이 자동차에만 쓰일까요? 아니죠. 예를 들면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시키는 게 자동차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로보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로봇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요소 기술도 자율주행차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던 어번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오늘도 이제 이 모빌리티 엑스포가 있어서 저희 다녀왔는데요. 네. UAM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구체화되어 있고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저 오늘도 한화 시스템하고 현대자동차 부스에 가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왔는데요. 준비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의도에서 저 멀리까지 가는데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어디죠? 뭐 아까 보니까 깜짝 놀라게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5분 만에 간대요. 한화 시스템에. 자동차로 그게 1시간 거리는 가능합니까? 5분 만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워낙 트래픽 잼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하나 시스템 관에 이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륙만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5분 만에 모셔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조차도 배터리하고 모터로 갑니다. 그리고 파일럿이 처음에는 조정을 하겠지만 네.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로드맵도 2035년이 되면 야 파일럿 없이 자율비행 허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엄청나게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지고 그다음에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케이스 말씀드리다가 시간 다 가네요, 그죠? 근데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자동차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네. 나중엔 로보타이제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UAM 같은 많은 디바이스들의 요소 기술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점유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든다가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석권하는 자, 미래를 석권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괜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든 게 아니겠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는요 연간 많아봐야 9천만 대짜리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요 2040년까지 되더라도요 이 자율주행하고 라이드 헤일링 즉 호출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최근에 포커싱을 해요. 뭐 잠깐 볼까요? 네. 네, 자료를 보시면서 네, 한번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주시죠. 요 보시게 되면 밑에 피겨 1이라고 이 보이는 부분에 보시면 이게 2040년대까지 가도 이 보시게 되면 1억 대를 못 넘죠. 연간 자동차 판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차트야 할 텐데 이게 움푹 패인 부분이 코로나입니다 지금. 이게 2017년에 이미 9천만 대를 넘어섰어요 지금. 그렇죠? 네네. 이게 원래는 인도나 중국 같은 이 인구 대국이 자동차를 한 대씩 사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2040년까지 차가 못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적어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9천만 대 정도 되는 시장에서 전기차가 막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 전기차의 플레이어들이 전통 자동차 업체들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테슬라, 그렇죠. 뭐 최근에 막 니오, 샤오펑, 리상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야 자동차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정말 많이 뛰어드는구나. 네. 특히 친환경 자동차에서 빅6의 비중이 계속 줄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 정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나 보다라는 거고요. 뭐 기왕 이걸로 하면 앞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까 2050년도에 탄소 제로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15년 전에 모든 이 국가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선언한대요. 자 3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남았죠? 15년, 14년. 14년이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라는 게 3년 뒤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거보다 한 3년 전 2030한 2년경 되면 중고차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딱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를 평균적으로 대부분 타시는 이 부분요. 자, 여기 표시를 안 해놨고요. 보통 자동차를 여기 보시면 평균 교체 주기가 15년이에요. 이게 에버리지입니다. 네. 자동차를 사서 평균 15년 보유하시기 때문에 이 15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050 빼기 15년 하게 되면 아까 2035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탄소 제로를 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15년 전부터는 자동차를 내연기관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 금지하게 했고요. 네네. 현대자동차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R&D 전면 중단 발표했죠. 그러니까 아마 10년 뒤에는 내연기관차를 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보면 탄소 제로에 대해서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IPCC라고 각국 정부들이 야 이거 뭐 지구를 위해서는 뭐 우리 정부도 필요 없다. 전부 다 힘을 합치자라는 게 이제 IPCC인데요. 네. 기후 협약이죠. 야 이게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멸망한대요. 6,500만 년 만에 현생 인류가 멸망한답니다. 네. 네.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음. 그래서 이 2도가 되지 않도록 꺾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액추얼 데이터가 훨씬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보면 피드백 룹스처럼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쉽게 말해 순환참조인 거예요 계속. 네. 뭐냐면 온실가스가 나오니까 지구가 더워져요. 더워졌더니 빙하가 녹아요. 음. 근데 빙하는 박사님 스키 타실 때 겨울에 얼굴 타세요 안 타세요? 타죠. 잘 타죠. 타지 네. 않나요? 그게 뭐냐면 백설은 반사가 훨씬 많이 돼요. 맞아요. 네. 빙하의 존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음. 근데 이게 녹아버리면 일반 대지가 되죠. 음. 흡수를 하는 주체로 변합니다. 굉장히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요. 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때문에 네. 전기차로 바꿔라라는 거는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 해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싶었는데 조 바이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무조건 가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전기차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제 제가 채팅방에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유 뭔가 이런 플랫폼 자체가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굳이 이제 차량을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생기는 건 맞는데 예전에 비해서 개인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모빌리티에 대한 소유는 조금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봐요? 질문이 사실은 이제 저도 네. 동의를 하면서 계속하다가 이번 코로나가 또 한 번 각성의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렌트카는 빌리겠는데 우버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이번에 또 개인 왜냐면 자동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버가 훨씬 더 득세를 하고 만약에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됐을 텐데 이번 기간에 우버 리프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랩이라든지 많은 공유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 기간에. 네. 그리고 개인 차에 대한 어떤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각성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엔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깨닫고 계시겠지만 로봇 택시가 됐을 때 아마 공유 경제가 불을 뿜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코스트의 문제거든요. 지금도 보통 우버의 이용자분들이 약 77% 정도는 기사분한테 송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네. 23%가 테이크 레이스인데 그 부분이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100%가 테이크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다 해놓고 나서 인건비 주고 갑자기 4대 보험도 들어줘라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빈부격차의 문제도 발생하다 보니까 야 긱은 아니다. 니네 보니까 악덕기업이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 분들보다 훨씬 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다 들어줘라. 뭐 이것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공유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로봇 택시가 약간 전제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그 가동의 전제 조건은 자율주행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자동차를 다 테슬라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넣어서 어디서 호출을 하든지 차를 자유롭게 잡게 만들겠다. 그리고 금액은 지금 우버가 지금 마일당 2.5달러 정도를 과금하고 있는데 1달러 미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드라이버 코스트가 빠진 부분만큼 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싸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산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택시를 만들려는 이유가 이 자율주행하고 로봇택시는 굉장히 매칭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택시도 택시라는 이유가 붙은 게 내가 소유했어도 테슬라 네트워크에 쉽게 스위치를 딱 눌러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앵커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야 나 출근했으니까 이 차를 주차장에 넣어놔 아니면 돈 벌어오게 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뿅 눌러서 야 너 왜냐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네.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2시간 빼면 22시간이죠. 그렇죠. 다 놀고 어디 있어요, 있죠. 그거? 자동차가 놀고 있죠. 주차장이죠, 주차장. 주차장에 네네. 놀고 있지. 그때 놀면 뭐하니 돈 네. 벌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네트워크 버튼을 활성화를 뿅 누르면 이 차가 로봇택시 기능이 돌면서 돈을 벌어오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얼마를 벌어오냐? 70%를 앵커님 통장에 넣어줘요.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캐시플로우가 창출되게 하는 그러기 때문에 네. 많은 자동차 업체가 테슬라가 이번에 내놨던 이런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ASE가 따로따로 보면 다 대단한 기술들인데 네. 이게 마치 아까 이제 아이폰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차 하나의 디바이스의 이 4가지 속성이 전부 다 담길 경우에는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때가 되면 아마 자동차의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야 넘쳐나는 게 로보택시인데 굳이 내가 차를 살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기 국면에 아마 이런 기능들이 생기면 대한민국이 갭 투자 이런 거 잘하시는 걸로 봐서는 차를 그냥 한 100대 정도를 통째로 구매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로보택시 쫙 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개체 수를 줄이는데도 아마 처음에 굉장히 이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테슬라가 다른 업체 추격보다 훨씬 더 빨리 가려는 겁니다. 네. 이번 7월달에 AI 데이 때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일론 머스크 뭐 저 사기꾼 또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술하고요. 또 이 파운더나 오너의 또 이 성깔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따로 보셔야 되는 게 정말 모든 분야에서 테슬라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앞서고 있고요. 실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스탠포드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취업 1순위가 어디니 했을 때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가 1, 2위예요. 정말 양질의 인력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은 저희가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격차를 벌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테슬라의 기술이 저희 생각에는 가장 빨리 상용화에 성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겁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그럼 왠지 하이엔드 차량에 대한 시장이 따로 좀 약간 이렇게 양극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탔던 차 놀지 말고 너 이래라는 수요도 있겠지만 또 뭐 슈퍼리치라든가 조금 있는 층에서는 나는 남들과 내 차를 소유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 오히려 더 럭셔리한 약간 좀 시장이 양극화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뭐 그럴 수도 드는데.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브라는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퍼스널 에어 비클. 진짜 갑부들은 제가 보기엔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좀 생각이 못했네요. 아 이번에 왜냐면 캐딜락 파브가 나왔는데요. 네. 굉장히 럭셔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야 니들은 쉽게 말하면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하겠다는 기체가 SA1이라는 기체나 아니면 버터플라이라는 기체는 쉽게 말하면 마을버스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 타세요 공유로. 근데 이 파브는 회장님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잠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왔거든요. 네, 잠깐 이제 6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자동차가 앞으로 로보타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는 뭐 모든 디바이스들의 요소 기술을 다 내포하다 보니까 야 자동차 쪽에서만 하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가 뭐 이 시속 240km가 최고 속도다 그러면 사실 머신적 특성은 시속 한 280에서 300km까지 가능해야 이걸 제가 보기엔 줄여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40km, 250km에서도 2차원 공간의 장애물을 전부 다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 이 기술은 최고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3차원 공간이 자율주행하기에 편할 것 같으세요? 2차원 공간이 편할 것 같으세요? 3차원 공간이라면 하늘이고요. 네, 2차원 공간 도로예요. 2차원이 저는 3차원이 편할 수 있겠. 훨씬 3차원.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미 오토파일럿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이미 비행기 있는 기술을 차용한 거예요. 2차원에. 그리고 워낙 도로의 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뭐 어린애도 탁 튀어나왔다가 뭐 수레도 한번 튀어나왔다, 자전거도 튀어나왔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정말 열의를 해야 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3차원 공간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에 그래서 이 어떻게 왕좌를 꿰차기 위해서 세 가지 부류에서 투쟁을 합니다. 네. 제일 이쪽에 보시면 전통적인 GM,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돼도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중에 결국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업 4개입니다. 버텨낼 수 있는 네. 기업들이네요. 여기에 원래 르노, 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르노하고 니산이 이혼할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머리구덩이를 잡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쪽 행렬에서 조금 좀 이탈할 것 같고요. 네.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는 푸조 시트로행하고 이제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둘이 같이 손을 잡은 일명 더맨더머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4개 기업은 돈도 있고 네. 기술도 있고 의지도 있는 기업들이다. 자 그리고 이쪽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설명 나중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테슬라 중국은 48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전기차 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3대장이 니오, 니오. 샤오펑, 리상입니다. 그렇죠. 얘들 3대장.
그리고 또 테슬라가 올라왔을 때 그럼 테슬라만 딱 하나밖에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미국에 또 천재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테슬라 처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이 황제처럼 뭐 한 번씩 저 기행을 저지르자 나 너랑 같이 못하겠어 하고 뛰쳐나온 쪽이 만든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치프 엔지니어들 처음에 테슬라의 정말 핵심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세운 회사가 많아요. 그 회사 중에 뭐 하나가 이제 뭐 루시드 모터 같은 회사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피스커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튼 이쪽도 전부 다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다음에 로즈타운 같은 회사는 또 GM이 야 너무 힘들어서 나 공장 좀 접을래 해서 접었더니 그 공장에 대신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IT 기반으로 올라왔던 기업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고치를 한번 잠깐 건드렸다 온 게 애플이 애플카. 야 현대차 내 차 좀 만들어 줄래? 라는 게 ODM입니다. 즉 주문자 개발 방식인데요. 네. 자 소니도 비전 S라는 차를 만들겠대요. 그리고 화웨이도 야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나 힘들어. 나 자동차에 내 기술을 아낌없이 줄게. 자동차 진출 선언했고요. 네. 폭스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폰을 만드는 업체예요. 맞아요. 폭스콘도 애플이 자동차에 자꾸 욕심을 내니까 나도 만들래 해서 MIH라는 플랫폼을 만들고요. 네. 폭스콘의 특징은 죽어가는 업체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야 내 플랫폼으로 너 차 만들어. 쉽게 인텔 인사이드처럼 폭스콘 인사이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샤오미 대륙의 실수 샤오미도 차를 실수로 한번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며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DJI 혹시 아세요? DJI 드론을 만드는 업체죠. 어. DJI도 오토모티브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자동차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LG도 그러게요. 반가운 로고가 있네요. 네 로고, 반가운 로고. LG. 반가운 로고. LG하고 마그나가 아시겠지만 조인트를 해서 LG 마그나라는 회사를 만드는데요. 이 업체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다 야, 내 거 가지고 만들어줘였다면 내가 만들어줄게가 LG하고 마그나예요. 그래서 LG도 MC 사업부를 좀 가슴 아프지만 조금 정리하고 거기 있는 4,000명이 넘는 연구개발 인력들을 LG 마그나로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보낼 거고요. 네. 아까 케이스 중에 그러면 LG 전자 MC 사업부는 케이스 중에 뭘 제일 잘할까요? MC가 스마트폰입니다. 참고로 네. 스마트폰 사업부를 했었다 그러면 아까 커넥티비티 겠죠, 그죠? 그렇겠네요. IoT.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IT 기업만큼 잘하는 LG 쪽의 MC 사업부 인원들이 많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G 마그나도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애플은 2024년도에 아이카를 만들겠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ODM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전통 자동차 업체들 ODM 나 돈 많아, 나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내 차 대신 만들어줘. 이쪽은 IT 기반의 업체들이 나 자동차 만들게 하고 막 뛰어든 업체들이에요. 이 세 개가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다 이쪽 부분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이건 뭐 중국만 놓고 봐도 좀 복잡하시죠?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 봐. 참전이라는 표현이 네. 딱 맞네요. 정말 많아요. 이게 뭐 그러게요.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자, 빨리 한번 넘기면서 볼게요. 저희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4개 업체가요. eGMP, 뭐 MEB, 뭐 그다음 이런 플랫폼들. 이거 보시면 납작한 플랫폼들 보이시죠? 네네. 이걸 속속 다 내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 올해가 원년입니다. 야 테슬라 너 기다려. 형들이 100년 동안 차 만들었거든. 그렇죠. 너 단차가 뭐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간다며. 형들이 한번 꺾어줄게. 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케이스 중에 E는 잘 모르겠는데요. CAS까지 잘하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냐면 스마트폰에 만약에 앵커님 만약에 카메라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데 사시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스마트폰이 아니죠. 아니죠. 예. 이미 그것은 아니죠.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야 다 있는데 왜 너만 없어? 그래서 테슬라가 이 4가지를 자동차 하나에다가 전부 다 구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야 나 전기차 다 따라왔어 테슬라 하게 되면 아마 자율주행 기능이 툭 생겨나고 나도 자율주행 기능 따라왔어 하게 되면 난 플랫폼 이미 전 세계 다 깔렸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테슬라가 좀 선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가가 뭐 빠졌든 어쨌든 간에 뭐 네. 도지코인 얘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네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일단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돈이 많은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뛰어들었다. 굉장히 성능 좋은 이 디바이스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훈훈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다가 네. 제가 아마 쫓겨나는 뭐 그런 식으로 네.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 네네. 지금 다들 관심도 너무 있으셔가지고 조금 더 해주시죠. 아, 그래요? 예, 네. 좀 시간이 일단 있으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 도중을 하다가 이 쫓겨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스마트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의 본질이 초융합.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거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다 엮여 있지 않으면 안 산다. 그 심지어는 내가 화소수가 뭐 1억만 화소다. 근데 저게 5천만 화소다 그러면 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기술 기반의 디바이스들은 네. 자동차도 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융합, 그다음 초연결.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우리가 PC 시대에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뭐 박사님 연배는 아마 뭐 IBM 뭐 이런 네. 거 우리 사시고 그러셨잖아요. 뭐 삼성 저랑 삼성 컴퓨터. 별 차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요. 네. 삼성 컴퓨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SPC 5000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도스, MSX. 도스 뭐 이런 세대, 거. 도스 세대. 그때는 우리는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통신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삑 소리 나는 통신하기 시작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통신이 빨라지면서 이제는 뭐 검색 엔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그렇고 다 초연결이라는 거를 저희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외부에다 엄청난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OS 그냥 모든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고요. 통신을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기술들이죠. 네. 초지능은 이제 우리가 NPU라든지 아니면 지능형 반도체를 통해서 모든 디바이스들을 다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개가 스마트의 본질인데 저기 휴대폰, 노키아, 에릭슨, 뭐 모토로라. 저도 대학교 때 딱 가서 네. 우리 훅가시라 우리 X세대는 아, 훅가시, 그렇죠. 훅가시가 예, 좀 있었는데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훅가시. 훅가시. 네. 그 왜냐면 저희 네. 캠퍼스에서 안 터졌어요. 어? 안 터졌는데도 네. 괜히 저 그런데도. 스트랩에서 해서 네. 제가 들고 다녔던 기억이. 네. 예. 근데 멋을 저희 아는 분이셨군요. CT폰 쓰지 않았습니까? CT폰. CT4는 네. 조금 보급형이고 아, 네. 전 조용히 모르는 척을 하고 있겠습니다. 택 5000이라고 또 그때 이 환상인 근데 하여튼 이 대단했던 휴대폰이 네. 한 퀴 갔죠. 왜냐면 음.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기능들이 없는 휴대폰들은 사실 선택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LG가 이번에 MC 사업부를 비운의 MC 사업부를 이제 막을 내렸지만 그때 LG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요. 프라다폰, 초콜릿폰 이런 것들은 명품 계열이었거든요. 네. 한 방에 갔죠. 근데 삼성은 아차 하고 나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업체들이 다 죽었지만 삼성, LG는 버텨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희한한 변화가 뭐냐면 요즘 우리 냉장고에서 인터넷 혹시 나오세요? 아니면 아니요, 세탁 저희 집은 안 나와요. 바꾸셔야 나옵니까? 되겠어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아직 갔는데. 지금 집에 미혼인지라 혹시 아, 그럼요. 여력이 되지 아, 않네요. 역시. 네.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도 저희가 예약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백색 가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우리가 이 가전 회사가 보통 월풀이나 G나 뭐 일렉트리룩스라든지 뭐 밀레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빌트인으로 최고급이었잖아요. 네. 근데 얘들 다 어디 갔나요 지금? 그러게요. 어디 갔을까요? 북미 사업부 1등이 LG였어요. 음. 북미에서.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게 LG인데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하고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요 영업이익률이 2자리예요. 백색 가전이. 그러니까 LG 전자를 이끄는 거의 제가 봐도 최고가 백색 가전이 된 거예요. 왜냐? 맞아요. 스마트 가전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스마트라는 요소를 여기저기 이식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 DNA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100년 전통의 자동차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포드 끝내주죠. GM 끝내줍니다. 독일 기업 끝내주는데 스마트하고 딱 연계시키니까 막 와닿나요? 그렇진 않은 것 조금 같아요. 올드한 이미지. 그렇죠. 예. 최근 들어 애플이 노크한 거 보면 다 노크하던가요? 스마트 DNA가 있는 국가의 자동차 업체만 노크를 했어요. 이걸 봤을 때 저는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한 5년 전부터 아마 제가 기고를 한 거라는 게 보시면 한국형 어벤져스를 꿈꾼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왜냐면 현대 자동차가 갖고 있지 못한 기술 요소들이 많아요. 여기는. 근데 삼성, LG, SK, 특히 네이버 랩스 같은 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율주행을. 그다음에 카카오는 뭐 아까 쉐어링 쪽 이 기업들이 손을 잡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자동차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작년서부터 현대자동차가 여기저기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국을 저희가 너무 무시할 필요 없다. 특히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는 하늘이고 현대자동차는 저 바닥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스마트 이 DNA가 출중한 국가고요. 손을 잡으면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좀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뒤서부터 펼쳐지는 거는 이제 너무 네. 뭐가 많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다 아시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고 갈게요. 예. 자, 테슬라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쪽으로 가서 로보택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1년에 이제 60억 마일 정도의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겠어요.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동차 진영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구글의 웨이모가 네. 2,800만 마일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2,800만 마일 대 지금 이제 누적으로 51억 마일인데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1년에 60억 마일씩 쌌는데요. 워낙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라우드 안에 다 꾸역꾸역 넣어서 계속 AI로 돌려보겠대요. 그래서 최근 들어 아마 우리는 레이더도 안 쓸 거야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웃겨야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사람 중에 앵커님 걸으실 때 우리 눈만 딱 뜨면 우리 뭐 장애물 다 피해 가잖아요. 눈에서 레이저 빔 나가세요? 안 나가죠.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은 눈만 가지고도 잘 피하는데 왜 자동차가 레이더가 필요하고 라이더가 필요하냐. 비전 센싱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테슬라 생각이고요. 네. 법령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는 그런 비싼 디바이스 다 붙여놓고 아까 얘기했던 로버타이제이션이 될 때 그럼 로봇에는 그거 다 붙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에도 다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래서 요게 아까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 1년에 25,000불짜리 차를 팔겠대요. 차값이.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돈을 버는 게 하루에 150불씩 번대요. 우리 로보택시가. 그래서 하루에 곱하기 150불. 365일에 뭐 할부금 다 빼고요. 그다음 전기 충전비 다 빼고요. 보험료 다 빼드릴게요. 했을 때 47,750불인데요. 여기서 70% 통장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1년에 29,955불이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차값이 25,000불인데 1년에 통장에 들어오는 게 29,900불이래요. 이거 안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쯤 돌았나?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네. 야 이거 된다면 어떤 바보가 안 사겠어? 그러게. 그래서 어떤 바보가 안 사겠어 때문에 2030년에 2천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가. 2천만 대면 아까 제가 1년에 차 판매 몇 대 된다고 말씀드렸죠? 9천만 대. 9천만 대에서 2천만 대를 팔면요. 지금 도요타 폭스바겐을 다 합친 숫자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나 공상 가거나 그렇죠. 이 기술이 다른 기업이 쫓아오기 전에 빨리 실현된다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900조까지 간 아마 시가총액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테슬라가 꾸는 꿈은 이렇다 정도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테슬라에 대한 호불호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가 테슬라만의 전유물 아니다. 기존의 그럼요. 전통 메이커들도 이제 올라온다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거 아니다. 그렇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따라갈 때쯤 되면 그렇죠. 아까 오토노머스는 이게 뭐냐면 단기간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복잡한 말씀들이 있는데 네네. 복잡한 디바이스로 가기에는 비용이라든지 범용성이 네. 많이 떨어진다는 게 요즘 한계를 봉착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는 제가 정말 빠르게 카누라는 회사는 평생을 얼마나 납작하게 만드는지에 최선을 다했던 업체예요. 네. 현대차하고 손을 잡았었는데 네. 이 납작한 플랫폼으로 별의별 차를 다 만들겠대 앞으로.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스펙으로 상장이 됐고요. 루시드 모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치프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차인데 반쯤 가려져서 좀 잘 안 보이시겠네요. 아이고 좀 줄이면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자, 2.5초에 809km 주행 거리가 이건 테슬라보다 뛰어나죠. 네. 그 다음에 뭐 보급형도 2.5초, 2.5초라는 게 제로백이에요. 제로에서 100km까지 확 밟았을 때 2.5초 만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차는 혹시 어느 정도 되죠? 제일 빠른 차가 한 3초대. 그거보다 더 빠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선풍기 틀 때 기어 넣으세요? 3단, 4단 뭐 선풍기 틀 때 기어 넣으세요?
바로 3단 가죠. 3단이면 3단이죠. 그게 토크거든요. 초기 토크가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는데 팍 밟으면요 정말 허리 나갈 것 같아요. 워낙 가속이 급가속 속도가 빨라서 최근에 테슬라는 차에다 뒤에 로켓을 달아가지고요 1.1초 제로 100. 그래서 루시드 모터는 약간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굉장히 훌륭한 차입니다. 루시드가. 그다음에 리막 크로아티아의 천재가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도 끝내줘요. 제로 100이 1.85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부가티라는 차 혹시 아세요? 우리가 알죠. 슈퍼카보다 더 비싼 차를 하이퍼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30억이 넘는 차들이 많죠. 근데 얘들이 2초대로 내연기관의 한계를 넘어선 게 이제 부가티거든요. 네. 근데 리막은 1.85초입니다. 1.85면 그럼 어떻게 보면 전기 딱 하게 되면 이미 네. 100m를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성능이 더 좋다고 봐야 초기 되나요? 성능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토크가 예. 시간이 지나고 RPM이 높아지게 되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 내연기관차가 초기 스타트는 느린데 네. 나중에 갈수록 또 이제 가속이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막은 2단 변속기를 써요. 유일하게 2단 변속기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차고요. 이 리막에 투자한 회사만 보더라도 에스턴 마틴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폭스바겐 그룹은 아예 부가티를 헌납을 했습니다. 여기다. 야 우리 내연기관이 끝난 것 같아요, 형님. 대신에 9% 지분 주십시오. 그래서 9% 지분을 테이크하는 대신에 그냥 부가티를 넘겨버렸어요. 와. 이건 저희 내연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로즈타운. 그래서 GM의 공장을 인수해서 전기차로 트럭을 만드는 부분이 이번에 포드 F150도 EV가 나왔는데요. 끝내주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이 로즈타운도 약간 그런 맥락이고요. 네. 프로테라라는 업체도 있고요. 뭐 빨리 넘어가보세요. 리비안.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상장을 하게 되면 뭐 50조니 60조니 그 얘기가 나오는 회사고요. 아마존이 투자를 크게 했어요. 그 리비안은 또 포드에 또 이 플랫폼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리비안이 상장되면 이게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업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존이 아주 서포트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피스커 여기도 테슬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2번을 망했는데 워낙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각 업체들이 막 도와줘요. 네. 그래서 피스커는 재밌는 게 마그나 LG하고 손잡았던 마그나가 네. 첫 번째 모델을 만들어줄게. 두 번째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스콘이 만들어줄게. 해서 이 기술과 그쪽의 생산력과 자본력이 합쳐져서 차들을 만들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바이튼. 우리가 CES를 가면 늘 이 차가 서막을 열어요. 자, CES 시작입니다를 바이튼이 열었는데 망했대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왜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차도 안 사고 예. 대부분 다 경기가 죽다 보니까 못 견디고 엎어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역시 폭스콘이 야, 형이 돈 줄 테니까 너 생산 빨리 해. 또 폭스콘이 등장합니다. 멋진 형이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 네. 자동차 업체가 보기에는 야, 저 스마트폰 만드는 폭스콘이 그 대만은 자동차 업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큰 이제 빅브라더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폭스콘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니오 아까 있던 3대장이죠. 뭐 니오는 뭐 니오데이 때도 보셨겠지만 중국의 자랑입니다. 니오는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죠. 니오. 근데 니오를 누가 서포트해주냐? 레노버, 바이두, 텐센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천왕들이죠. 중국에 가장 시가총액 큰 애들 이 서포트를 합니다. 샤오펑 역시 알리바바, 샤오미, 폭스콘이 투자자로 참가했어요. 리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이트란이라는 유통업체가 일단 얘들은 서포트를 했죠. 그러니까 이 3대장이 엄청난 애들이 뒤에 서포트한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안 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대단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네, 네. 하여튼 여기서 보셨을 때 야, 무지하게 차 많네 그러게요. 정도만 보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됐죠? 예, 좀 있긴 한데 아니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IT 기술 기반에서 모빌리티 신생 기업에 대해서 지금 쭉 한번 소개를 해주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문자 개발의 ODM 이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전통 이 자동차 메이커들은 가만히 있냐? 그쵸. 얘네들도 뭔가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할 거고 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전동화로 가면서 이 우리 시장, 우리의 그 자동차 이 메이커들은 어떤 대응과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돼서 어떻게 끝마무리를 해야 될까 갈등이었는데 네. 말씀을 아유, 해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예. 자, 현대차가
하겠다는 게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PBR 0.8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PBR 로. 말하면 아직 멀었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고 있는 정도도 성적을 안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늘 이제 옛날 차화정 때 제가 이 자동차 전성기였기 때문에 차화정 때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27만 원까지 갔었죠. 네. 근데 그때 화정이 LG화학도 있었습니다 그때. LG화학은 이미 차화정 시기를 넘어서 저 하늘나라 가 있어요 벌써. 근데 자동차는 그때 애플 때문에 잠깐 반짝했을 때 그 묻고 다시 미끄러졌죠. 네. 차화정 때만도 못한 겁니다 지금 주가가.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 특히 2분기 때는 반도체 때문에 약간 눌려 있겠지만 3분기 4분기 때는 굉장히 숫자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특히 작년도에 있었던 뭐 세타2 엔진의 리콜 문제라든지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없고요. 네. 특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강점이 있는 게 이머징 마켓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머징 마켓 특히 커머디티 강국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가스, 남미의 또 자원 이렇게 봤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지난 3, 4년 동안 차를 못 샀어요. 네. 잔뜩 쩔어 있었습니다. 근데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게인 파워가 생겼어요. 자 그쪽. 그다음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번에 11%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현대자동차 5.9%, 기아자동차 5.1%. 호구들을 제쳤다고 신문에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캐피탈 회사,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 같은 데는요. 사실 리스라는 게 3년 뒤에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팔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계산을 해서 만듭니다. 디자인할 때. 근데 예를 들면 40% 정도 가격이 깎여서 60%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더 깎여가지고 55%가 됐다 그러면 5%포인트만큼은 리스 회사가 손해를 봐야 돼요. 네. 근데 반대로 60% 40% 깎일 줄 알았더니 35%밖에 안 깎였어요. 그럼 5%를 누가 먹어요? 캐피탈에서 캐피탈 먹어요. 그래서 캐피탈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자동차의 연결 매출에 포함돼요. 현대캐피탈 그렇죠. 쪽이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숫자가 잘 나올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지금 자동차인데 앞으로 지금까지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던 차가 제네시스도 잔뜩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만든 SUV도 굉장히 잘 팔려요. 네. 딜러들은 좀 재고가 없어서 웃돈을 주고 판대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공급되는 6월부터 수요는 잔뜩 있는 걸 확인했어요. 네.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히 물량을 많이 공급할 텐데 제일 빨리 만드는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또 빨리빨리 한국이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장사를 가지고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밸류션 한번 생각해보자. 0.85배? 그럼 이 성적도 안 좋는데 현대자동차 EV 안 해? 하는데 왜 다른 업체들은 다 PSR, Price Sales Ratio라는 건 매출액의 몇 배를 시가총액 줄 거냐라는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그렇죠. 특히 밸류에이션 마켓 끌어올리다가 이제 PR까지 다 쓴 다음에 근데 이게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은요. 네.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마켓 즉 유통시장 여기 이제 발행시장 쪽은요. 쉽게 말하면 전 형님이 매긴 점수보다 더 많이 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형님들의 궤적대로 시리즈 A, B, C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그 관성이 남아요. 그래서 PSR 밸류에이션이 세컨더리 마켓에 들어와서도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예전에 봤던 분들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관성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용인되고 대신에 컨벤셔널 자동차는 계속 짜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EV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2024년까지 레벨 4로 하겠대요. 이거 남아있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 하겠다고 인수한 업체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다음에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를 하겠다는데 최근에 아마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스펙 상장을 아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7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조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잡아도 유심히 좀 쳐다보고 있는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도 지금 도요타가 2대 주주로 있는 조비하고 맞짱을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현대자동차의 존재인데 밸류에이션에서는 하나도 밸류 에디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동차는 지향점 자체가 상당히 높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보타이제이션 네. 그다음에 UAM 쪽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뭐 단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펜트업 디맨드 즉 억눌린 네네. 수요는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름의 반도체가 우리 멱살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공급에서 조금 물꼬가 트이면 뭔가 좀 콸콸콸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네. 좀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요. 아우,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우리 승희 씨 얘기하고 아니요, 할게요. 먼저 하세요, 먼저. 그 질문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진짜 종합 패키지 선물을 오늘 시황부터 하반기 전망부터 네, 그다음에 맞아요. 자동차까지 너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좋아요. 그 현대차의 eGMP 그게 이제 이렇게 본격화되잖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되게 많이 팔린 것도 알고 있고 혹시 그 기아차의 EV6 그 혹시 뭐 이렇게 시승 같은 건 해보셨나요? 어때요? 저는 아이오닉만. 아이오닉만. 왜냐면 그 애널리스트 쓸 때는요 막 태워줘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를 놓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자동차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 보시니까 그 사실 시장이 보면 1월 달에 잠깐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반짝했다가 그 뒤로 계속 쉬고 있고 반도체는 계속 쉬고 있는데 자동차 사실 5월부터 섹터가 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개인적인 그 호불호가 노출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자동차를 좀 좋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 쭉 보니까 하반기에 펜트업 디맨드 때문에 밖에 놀러 다니면 자동차 수요 생기고 그 롱텀한 메가 트렌드로 뭐 EV 전장화 진행이 되면은 뭐 국내 자동차 쪽은 뭐 지금도 상당히 좋은 타이밍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제가 좋게 말씀은 안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현대자동차도 갈팡질팡했어요. 그런데 일단 정의선 회장이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부터 방향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는 그룹은 뭐 저도 20년 넘게 봤지만 굉장히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다혈질이에요 회사가. 그래서 물꼬가 한번 트이면요 수압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에요. 네. 이 구성원들이. 근데 물꼬가 안 트이면요 안에서 제가 봐도 뭐 엄청나게 갈등을 또 하는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전기차로 간다. 그다음에 수소를 병행한다. 이게 한 85대 15 정도 될 겁니다. 비중이. 네. 그렇게 두 방향을 정했고요. 전기차 자율주행 다 간다. 고 UAM 사업부, 로보틱스 사업부 간다라고 딱 정확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달려온 길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네. eGMP도 사실은 되게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네. 이게 남양연구소에 있는 엔지니어분들이 정말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현대자동차가 방향이 정해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여기서 속도를 빨리빨리를 구현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도 네. 야, 이 스마트폰 시대야? 아니면 이게 스마트폰이야 휴대폰이야 갈등할 때는 답이 안 나오지만 스마트폰이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갔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그 5년 동안은 잃어버린 5년이에요.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긴지 아닌지 몰랐는데 이제는 무조건 간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속도를 낼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반기 때는 뭐 이 IT 디바이스는 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지만 자동차는 이 수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아까 이 재화하고 조금 좀 이 거리가 있을 것 같고 이동 수요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그리고 정 자신이 없으시면 미래를 봐도 네. 지향점은 우상향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설명을 좀 잘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설명이 충분히 네. 나온 것 같아서요. 혹시나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짚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간단히만 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듣고 마무리 멘트.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 두 분이 굉장히 이제 막 이게 막 어떻게 보면 막붕 뜨셨다가 이게 제가 쭉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진지하게 좋았어요. 듣느라 예. 그런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요. 일단 뭐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저희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1,400대부터 올라왔는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기업체들이 이익이 얼마 벌 거니라고 애널리스트한테 전부 다 한번 모아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쌉니다. 뭐 이제는 뭐 차익 실현해도 돼요라고 말씀드리자니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익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버핏 지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GDP하고 네. 뭐 시가총액 비교하는데 버핏 지수로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이 좀 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만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 경색이 오거나 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계속 온고잉입니다. 가는 건데 우리가 상승 각도가 지금까지 너무 가파른 각도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어떤 특정 섹터가 쉬지 않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아마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기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서비스업이 돼서 미국이 돈 많이 벌면 또 소비해 주겠죠. 그래서 모든 게 돌고 돌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극단적으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반기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약간 좀 불리한 국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용 경색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면 또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충분히 맷집이 좀 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저희가 다른 전략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이 하반기 때는 저희 한 3분기 때까지는 조금 향유하셔도 된다. 근데 4분기 때는 조금 조심하시자라는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중간중간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자동차도 그렇고 미래기술 분야도 그렇고 워낙 잘 아시다 보니까 저 또한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고태봉 센터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